자, 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6번 문제. 자, 그림은 네 가지 종류의 고체 결정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금속 결정, 공유 결정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고체의 전기 전도도 있다의 A로 가는 게 누가 돼야 돼? 있다 A. 금속 결정이죠. 자, 그리고 녹는 점이 대체로 낮다로 가야 되는 게 분자 결정이 되겠네. 자, 그리고 일정하지 않다. 자,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어. 혼합물이죠, 혼합물. 예를 들어 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죠. 순물질이니까 100도씨, 녹는 점도 0도씨로 일정하죠. 네, 하지만 뭐 소금물 같은 경우 끓여보면은 물이 보글보글, 소금물이 보글보글 막 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보글보글 할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끓는 점에서도 온도가 변하는 건, 상태 변화하는 온도에서도 온도가 변하는 건 혼합물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고 D는 액체 상태의 전기 전성이 있다. 이온 결정이겠죠. 마지막 E. 자, 없다가 공유 결정이 되겠지. 나머지 하나니까. 자, 그러면 A와 D는 구성 입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하여 결합된 결정이다. A는 금속 결정으로서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D는 이온 결정으로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죠. 정의가 중요했었어.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자, B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서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대요. 자, 분자 결정은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 자, 3번. 자, C에 포함된 결정은 없을 거래요. 자, 혼합물이니까 여기에서는 답이 없죠. 그치? 분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4번. 자, D는 고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이 없을 거래요. D는 이온 결정이니까 고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이 없죠. 이온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E는 전성과 연성이 있을 거다. E는 공유 결정이잖아. 틀린 말이지. 전성과 연성을 가진 것 결정은 금속 결정이라고 해주셔야겠죠. 또 질문 8번에 기억이 왜 맞냐고? 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물질은 0이다 라고 하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잖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아니고. 즉 무극성 공유 결합을 가진 걸 찾으라는 거지. 네. 잠깐만, 이거 8번 이거 이야기 마저 하고 할게. 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물질은 한 가지 맞는 말이죠. I2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지. 이해되죠? 진수 뭐? 6번에. 복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C는 없는 거지. 혼합물 같은 녀석들이 C에 대한 특징을 갖는다라는 얘기인데 분류할 수 없죠, 여기서. 오케이? 또 질문 5번에 디귿이요. 자, 구리전선과 금박은 나와 같은 원리가 적용될 거다라고 하고 있어. 자, 나는 지금 보니까 힘을 가해주니까 모양이 변하더라도 부서지지 않았죠? 그치? 전선과 연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나가. 그럼 구리전선은 뭘 이용한 거야? 전선과 연선 중에. 길게 뽑는 거, 연성을 이용한 거죠. 금박은 넓게 피는 거죠. 전성을 이용한 거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지. 이해돼? 또 8번에 니은. 자,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은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성 공유 결합은 HF, CO2, CCl4가 전부 다 극성 공유 결합이죠. HF도 극성 공유 결합이죠. 그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공유 결합이죠. 또 실수하면 안 돼. 질문 없어요? 4번. 자, 그림은 화합물 ABC의 화학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지금 A가 그러면 누구야? A라는 원소는 리튬이 되겠죠? 자, 그리고 BC-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거 누굴까요? BC-, OH-를 말하는 거네. 그치? 자, 요 모양으로만, 이거 계속 강조했던 거잖아. 그치? 이 모양으로만 보면은 HF인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전자 하나가 추가로 있다는 얘기고 전자 하나를 빼버려야
원래 원소가 나오겠지. OH-지 그래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A는 리튬인 거고요. 지금 보니까 B가 그치 산소죠. B가 산소, C가 수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X라는 새끼는 A 두 마리, B 한 마리야. A 두 마리, B 한 마리니까 Li2O가 되는 거. 이온결합 물질이죠. Y라는 녀석은 B 한 마리, C가 두 마리네요. H2O를 말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X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대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X에서의 A와 Y에서의 C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룰 거래요. X에서의 A는 리튬이니까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예요?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될 거고요. Y에서의 C는 수소니까 요 수소도 마찬가지로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라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자, 전해질을 조금 넣은 액체 Y를 전기분해하면, 즉 물의 전기분해를 말하는 거네. 그럼 B2랑 C2가 2대1로 나온대요. B2라는 거는 O2를 말하는 거고요. C2라는 건 H2를 말하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나와야 돼요? 1대2로 나와야겠죠. 2대1이 아니라. 되니? 또 질문? 없어? 없어? 없죠? 오케이. 자, 없으면. 자, 숙제에서 질문을 받을 건데, 자, 숙제 안 한 사람 손. 자, 솔직해집시다. 오케이. 자, 숙제 안 한 사람 손. 쉬는 시간에 검사할 거야. 자, 그러면 숙제에서 질문 있으시면 페이지 수랑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35쪽에 3번, 4번, 135쪽에 4번. 자, WX, WY, WYG. 자,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 공유전자쌍수는 3. 자, 니은, 비공유가 니은이네요. 그리고 얘는 4, 4. 3. 기억, 디귿, 리을.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이주기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잘 생각해봐. 공유전자쌍수가 3이다. 그리고 WW가 있으니까 W를 그냥 중심원자가 아닌 양쪽에 붙이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치, 중심원자 아닌 녀석들. 그럼 X가 중심원소, Y가 중심원소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공유전자쌍의 수가 3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NF3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치?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CF4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Y를 플로어린이라고 잡아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원자수가 3개니까 얘는 플로어린이 있을 거고요. Y가 누구였어요? 탄소겠죠? 그치? 그러면은 탄소의 플로어린. 그러면은 결합 3번 더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G가 누가 돼야 돼요? 질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X랑 G가 달라지네요.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질소라고 해석이 됐는데. 그러면 요거는 아닌 거네. 다른 걸 일반적인 녀석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 하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원자수가 4개니까 2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공유전자쌍수 3개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공유전자쌍수 3개? 아니지. 이렇게 원자수가 4개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러면 여기다 플로어린 집어넣고 플로어린 집어넣고, 그럼 얘 산소인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Y가 X가 산소. 그러면 비공유전자쌍의 개수 뭐 나중에 써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녀석도 원자수가 4개, 공유전자쌍 4개. 그치. 그러면 됐네. 얘가 탄소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치? CF4. 얘는 오류가 없었으니까. 그럼 이 녀석은 F고 여기가 Y가 누구야? Y가 산소고 G는 질소가 됐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질소의
이중결합 산소 붙어 있고 플루오린 단일결합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원자수가 3개고 되는.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러면 답 한번 찾아볼까? 원자수가 4개고 공유전자쌍 3개, 비공유전자쌍의 수는 4개에다가 6개니까 니은은 10이라고 한번 얘기해보고요. 그러면 얘는 CF4니까 비공유전자쌍의 수 몇 개가 돼야 돼요? 12개가 돼야겠죠. 자, 그리고 FNO 이렇게 됐으니까 공유전자쌍의 수는 3개가 될 거고요. 리을은 그러면 비공유전자쌍의 개수니까 3개, 1개, 2개니까 6개의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야겠지. 이해돼? 응. 잠깐만. 아, 그러네. 여기 CF4 아니네. 그러면은, 5개지, CF4는. 그러면은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중결합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은 이중결합 집어넣으면 공유결합이 4개 됐고, 플루오린 붙여주면은, 잘못 풀었네. Y가 질소. 그치? Y가 질소. 그러면 얘가 산소 해주면 되네. 그쵸? 얘가 바뀌었었네. 근데 뭐 답만 찾아보면은 이게 틀렸겠지. 그럼 디귿은 비공유전자쌍의 수가 3개에다가 뭐라고? 그런데 내가 X 산소라고 했지. 그치. 그럼 G를 탄소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치. 여기 X 산소 겹치니까. 그러면은 이게 아니고 탄소 넣고 3중결합 질소에 플루오린 붙이면 됩니다. 그죠? 겹치는 거 없이 한다면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기억니은들이 다시 해보자. 디귿이니까 얘는 6 더하기 2가 돼서 몇이에요? 8이 될 거고, 요 녀석은 그러면은 공유전자쌍의 수가 4가 되고요. 리을은 그러면은 3에다가 1이 되는 거니까 4가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기억은 4다 하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자, 전체 원자수분의 W 원자수. W는 누구였어? 플루오린이었어. 가가 나보다 클 거다. 가는 전체 원자수가 4개고요. W의 개수는 2개네. 4분의 2. 그리고 나는 전체 원자수가 4고요. W가 또 2개네요. 똑같네요. 그치, 같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니은, 디귿, 리을을 다 더하면 22래요. 니은, 디귿, 리을을 이걸 다 더하래요. 그러면 20이 맞네요. 됐죠? 또 질문.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방금 우리가 처음에 접근했듯이 뭐 일반적인 녀석들, 뭐 중심 원자가 한 개인 녀석 이렇게 접근해봤을 때 뭐 이상한 것 같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 원자 개수 이렇게 해놓고 뭐 공유전자쌍 개수 한번 이쁘게 한번 연결을 해봐봐. 알겠죠? 그러면 좀 실마리가 보일 거야. 또 질문. 135쪽에 3번. 뒤에 거? 작년 거 말하는 거죠? 자, 135페이지 3번. 자, 그림은 1, 2주기 원소로 이렇게 1, 2주기 나오면은 1주기 수소 무조건 있다는 거야. 그쵸? 없으면 굳이 써주지 않아요. 자, ABC로 이루어진 물질 가나다의 모형으로 나타낸 거고, 가나다의 원자 이온은 모두 18쪽 원소와 같은 면적 배치를 이루며 그림은 원자와 이온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러면은 일단 가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러면은 가로 될 수 있는 거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H2, 그리고 N2, O2, F2, 뭐 이런 애겠죠. A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1, 2주기라고 얘기했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하는 녀석들. 자, 그리고 나라는 녀석을 보니까 지금 A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B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걸로 보아. A는 전기 전도성이 큰 녀석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와 극성 공유결합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고, 나는 극성 공유결합. 근데 A는 전기 전도성이 클 거다. 왠지 플루오린 같이 나올 것 같네. 자, 그래서 다에 대해서 힌트를 더 보니까 B의 전하는 마이너스야. B의 전하는 마이너스고 C의 전하는 플러스. 근데 1, 2주기라고 했으니까 B가 누가 될 거야? B가 플루오린이었네. B가 플루오린? 이온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1, 2주기 18쪽 원소의 전체 배치.
B가 플로린. 그럼 C가 리튬. 그죠? B가 플러스 하나를 띈다. 그치. 그치. 그러면 B를, 그치. 수소로 넣어야지. LiH. LiH에서 Li 플러스 H 마이너스 이거 이온 결합 맞거든? 불가능하니까. 방금 내가 플로린 집어넣으니까 나에서 A, B에서 B 전하가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게 플로린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온 결합할 수 있는 거 1대1인데 이온 결합되는 건데 B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얘밖에 없잖아.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마이너스 되는 거. 그렇죠? 전자 하나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LiH 이온 결합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A는 뭐 요거 중 하나겠지 뭐. B랑 결합했을 때 B가 수소니까 그치. 아 잠깐만 1대1로 결합한 거구나 나에서. 요거 중 하나가 아니라 F네. A는 1대1로 결합했다라는 걸 나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가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가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전기 음성도는 C가 A보다 클 것이다. 전기 음성도는 C가 리튬이니까 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 CA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CA는 LiF니까 이온 결합 물질 맞지. 됐니? 또 질문? 응. 12번에 탄화수소 문제 말하는 거니? 자 139페이지에 탄화수소 봅시다. 자, 나를 보니까 C3H-N인데 공유전자쌍의 수가 9개래요. 그치?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탄소가 3개, 수소를 붙여놓을 거야, 이제. 만약에 수소를 꽉꽉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이런 걸 포화탄화수소라고 부르거든? 근데 개수 한번 해볼까? 공유전자쌍수 1, 2, 3, 4, 5, 6, 7, 8, 9, 10이죠. 늘어나. 9보다 크지? 그럼 줄여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이중결합 만들어주면 되겠지. 2개 없애고 하나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9가 되죠. 이중결합 있는 녀석이었다는 거네. 이해돼?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한번 정리해줬을 텐데 싶은데 자 이중결합 아니지. 이거부터 보자. 탄화수소에서 단일결합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에 일반식이 CnH2n 플러스 2로 나와요. 이중결합이 한 개 있는 경우에는 CnH2n으로 나오고요. 3중결합이 한 개 있는 경우에는 CnH2n-2로 나와요. 일반식이 그래.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봐. 우리 그냥 익숙한 거 C2H6, C2H4, C2H2 이건 익숙하잖아. 그치? 이 녀석 다 단일결합, 이중결합 하나 있고 3중결합 하나 있는 거죠. 일반식이 딱 맞죠. 그치? 근데 얘네들 공유전자쌍 개수까지 좀 규칙으로 만들어 본다면 3n 플러스 1, 3n,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수소 2개 버리면서 결합은 한 번만 생기니까. 이해돼? 그래서 1씩 줄어들어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9를 보고 만약에 요거를 알고 계셨다면은 3, 3은 9네. 이중결합 있겠네.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 그러면 n은 몇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n은 그러면 8에다가 6개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됐어? 또 질문? 이거 외워두면 좀 편리할 때가 있을 거야. 편할 때가 있을 거야. 질문 없니? 윤혁이 질문 없어?
오, 웬일? 자, 그러면 오늘 할 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잘못 찍혀서. 자, 오늘 분자 구조와 성질, 오늘 이제 마지막 파트죠, 이게. 맞아. 요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공지사항.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끼어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은 휴강을 하지 않고 보강을 진행합니다. 앞에 선생님 생명 들었던 사람은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화학 보강은 금요일에 진행할 거예요. 추석 연휴 시작 날짜. 금요일에 진행하는데 금요일 12시에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혹시 금요일 12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12시 못 나오는 사람 손? 못 나오시면 동영상 꼭 챙겨서 들어. 알겠지? 추석 때 시골 내려가는 길에 들어, 유튜브로. 알겠지? 어차피 유튜브잖아. 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주에 시간 헷갈리지 말고 꼭 금요일로 오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오늘 할 거 이야기해보자. 분자 구조와 성질. 자, 개념 정리 좀 짧게 하고, 좀 필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분자 구조 싹 다 한번 그려볼 거야. 자, 먼저 분자 구조 알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알고 계셔야겠죠. 반발력 크기 비교하는 거. 그쵸? 그래서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의 반발, 그리고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반발력의 크기는 이렇게 되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을 때는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자 주변에 비공유전자쌍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비공유전자쌍이 요만큼 있고요. 요만큼 있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거 전자구름이죠. 비공유전자쌍의 전자구름은 원자 주변의 공간을 넓게 차지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넓게 차지하니까 요 사이에 반발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지. 기억나죠?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발력은 크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에게 허용된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각도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먼저 이거 할 줄 아셔야 되고, 자, 또 하나. 그래서 결합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결합각이라는 거는 공유전자쌍과 중심원자 사이를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각도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분자 구조에서 사용하는 각도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각도 수치는 암기해주고 있어야겠지,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 결합각이라는 걸 우리 공간을 쪼개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공간 쪼개는 거를 입체수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SN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입체수가 2가 되면 각도는 몇 도가 돼야 돼요? 180도가 돼야겠죠? 그리고 입체수가 3이 되면 각도는 몇 도가 돼야 돼? 120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입체수가 4가 되면 각도는 90도가 아니라 109.5도라는 거였죠. 정사면체. 자, 근데 입체수가 4인데 4이지만 4 중에 비공유가 하나 있는 경우 반발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반발력이 더 강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각도가 더 줄어들어서 몇 도가 돼요? 107도가 되고요. 또 4 중에 비공유가 2개 있는 경우에는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야? 더 줄어들어서 104.5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게 기본 각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자, 분자극성까지도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극성이라는 거 지난주에 배웠던 결합의 극성에서 그 결합의 극성의 총합이라고 얘기했었어. 결합의 극성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분자 안에는 결합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C2H6에서 극성 공유 결합을 표현해 본다면은 쌍극자가 이렇게 되죠. 그치? 그리고 탄소 사이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니까 쌍극자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요 분자 내부에 쌍극자를 표현하면 방향이 다른 쌍극자들이 6개나 있어. 그럼 분자의 전체 극성을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결합의 극성을 모두 더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중요하겠지. 이해돼? 그래서 분자의 극성이라는 거는 이런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으로 사라진다. 이런 거 우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된다라고 얘기했었어. 상쇄. 그럼 상쇄되는 거는 어떤 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치? 상쇄되는 녀석들은 극성 분자. 극성 분자의 특징. 그러면 분자 구조가 어떤 형태로 나와요? 대칭 구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극성이 남아있는 녀석.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이 안 되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극성 분자라고 부르면서 상쇄가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 분자 구조 자체가 대칭 구조가 못 되죠. 비대칭 구조. 이런 애들을 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분자 예시를 제외한 개념은 이게 전부 다죠.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봐야 돼? 자주 나오는 분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겠지. 그쵸? 그래서 한 번에 쫙 필요한 거 싹 다 정리할 거야. 지금부터 그리는 분자들은 이쁘게 잘 그려놓으세요. 기본 분자부터 쭉 한번 해보자. 자, 베릴륨이랑 플로린이 결합하면 BeF2인 거 알고 있죠? 그치? BeF2의 구조식은 어떻게 돼요? 이게 구조식이죠. 구조식.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니? 분자 구조. 똑같죠? 구조식이랑. 이게 분자 구조죠. 각도 표현해 보면은 베릴륨 주변에 공유전자쌍이 2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각도는 몇 도예요? 180도인 거죠. 그치? 그러면 요 녀석 공유전자쌍의 개수는 몇 개니? 공유전자쌍의 개수는 2개고요. 비공유전자쌍의 개수는 몇 개예요? 6개가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을 거고요. 결국에 쌍극자 모멘트가 반대로 가는 거지. 그쵸? 그럼 상쇄될 거니까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기본이죠. 그리고 이 분자 구조는 입체 구조니 평면 구조니? 모든 원자가 한 평면에 존재하는 평면 구조죠. 그치? 요거를 다 셀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만 물어보지 않죠. 다 엮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분자들을 이걸 한번 다 정리해 볼 거야. 자, 붕소랑 플로린이 결합하면 BF3죠. 구조식은 어떻게 돼? 구조식. 이게 구조식이죠. 자, 그럼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분자 구조죠.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각도가 몇 도예요? 120도죠.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알파라고 얘기했다면 알파는 120도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공유전자쌍은 몇 개야? 3개. 비공유는 몇 개니? 9개죠. 3, 3은 9니까.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고요. 평면이니 입체니? 평면 구조죠.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 안 썼네. 이것도 추가할게. 자, 요 녀석 이 평면 구조를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평면 삼각형. BF2는 뭐라고 불러요? 직선형 구조라고 부르지. 자, 탄소랑 또 한번 만들어 보자. 탄소. 탄소는 CF4라는 게 될 수 있겠죠? 혹은 CCl4CH4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구조식은 플로린 생략할게. 요렇게 생겼죠? 그치, 구조식은 요렇게 생겼어. 분자 구조는 어떻게 그려요? 요렇게 그리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사이의 각도 몇 도라고 얘기해야 돼요? 109.5도가 되죠. 공유전자 쌍의 개수는 몇 개? 4개야. 비공유전자 쌍의 개수는 플로린이 4마리이기 때문에 3, 4, 12에서 12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극성, 무극성 따진다면 무극성이고요. 평면이야, 입체야? 이건? 입체 구조죠, 입체 구조. 그치?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정사면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NF3. 그러면 구조식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근데 구조식 이렇게 그려졌을 때 습관 들여야 돼. 문제 풀 때 항상 질소 나오면 비공유를 찍어주세요. 구조식에는 비공유전자쌍 안 찍어줍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찍어야 돼. 그래야 기억, 니은, 디귿 볼 때 안 헷갈리고 실수를 안 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실제 분자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일단 4개 방향으로 쪼개지긴 해야 되는 거죠. 비공유 전자쌍까지 이렇게 4개 방향으로 찢어지긴 하는 건데, 여기서 비공유와 공유의 반발이 있으니까 더 반발이 강해져서 요 사이의 각도는 109.5도보다 줄어들었어. 그래서 몇 도가 돼? 107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거고, 비공유는 몇 개니? 9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10개가 되겠지.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얘는 극성 분자죠. 근데 극성 분자인데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플로린이랑 결합했기 때문에 질소가 원래는 비금속으로서 전기 음성도가 큰 편이지만 플로린과 결합하면 이때 질소의 부분 전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이거 분자 구조 입체예요, 평면이에요? 입체 구조죠. 입체 구조. 자, 그리고 요 녀석 삼각뿔 구조라고 부르겠지. 자, 또 OF2. OF2의 구조식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비공유를 찍어주고 문제에 접근해야 돼. 이렇게. 실제 분자 구조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거야. 근데 비공유까지 표현을 해준다면 비공유가 이렇게 하나 비공유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비공유의 반발이 강해졌으니까 공유의 반발은 아예 더 몰려서 여기 각도는 107도보다 줄어들어서 104.5도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공유전자쌍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그러면? 2개가 되는 거고요. 비공유전자쌍의 개수는 여기 2개 있고 6개가 더 있으니까 8개라고 얘기해줘야겠지. 그쵸? 자, 그리고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이건 또 극성이죠, 극성. 입체니, 평면이니? 제발 실수하지 마. 평면 구조죠. 그치? 문제에서 특히나 이렇게 분자 구조 표현해 놓고 이 분자는 입체 구조다라고 표현할 거야. 틀렸다고 해줘야 돼. 분자 구조라는 거는 원자의 배열만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자 구조라는 거는 원자의 배열이니까 플로린, 산소, 플로린 요 녀석들의 배열을 말하는 거야. 이 3가지 원자는 모두 같은 평면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산소는 플로린 다음으로 전기 음성도가 깡패야. 근데 하필 플로린이랑 결합했으니까 산소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지만 플로린이랑 결합한 경우는 플러스 전하를 띌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자, 그리고 이런 구조는 뭐라고 불러요? 구분형이라고 부르죠. 직선으로 뻗어 있지 못하고 굽어 있기 때문에 구분형이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이게 기본 분자들인데 이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우리는 해봐야겠네요. C2H6 구조식은 이렇게 되고요. 분자 구조는 이렇게. 그쵸? 공유전자쌍 몇 개야? 3개에다가 하나 더 있으니까 7개. 3개, 3개, 하나니까 7개.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니? 없는 거죠. 지금 수소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그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에요. 평면 입체, 입체, 정사면체 2개가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각도도 똑같이 표현을 해보면 각도는 요 사이의 각도가 109.5도가 되겠죠. 그래서 단일 결합 있는 녀석들 한번 쭉 다 봤네요. 그쵸? 그래서 이중결합 포함된 것까지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 이산화탄소는 뭐 쉬우니까 이건 제껴가고, 그러면 자, FON 생각해 본다면은 중심 원자는 질소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랑 이중결합하고 플루오린이랑은 단일 결합하고. 근데 구조식 표현해 보면 여기 정사면체 있는 거예요. 정사면체 2개가 엮여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다시 FON이라고 얘기하면은 구조식은 이렇게 표현돼. 근데 분자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면 질소에다 뭐 찍어주고 생각해야 된다고. 비공유 찍어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질소 원자 주변의 입체수가 하나, 둘, 셋이죠. 이중결합도 입체수는 1만 차지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평면 삼각형처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요렇게. 이해돼? 여기 플로린, 여기 산소. 그렇다면 공유의 반발인데 지금 보니까 비공유 반발이니까 반발력이 더 강해서 요 사이의 각도는 120도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120도보다 작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 공유전자쌍 개수는 몇 개니? 3개죠. 비공유전자쌍의 개수는 3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6개가 되겠지. 그쵸? 극성이겠어, 무극성이겠어? 당연히 비대칭이니까 극성이겠지. 플루오린이랑 산소 쪽으로 전자가 몰려있고 질소 쪽에 전자가 부족하겠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거 입체야, 평면이야? 당연히 평면 구조죠. 그치? 그래서 이 구조도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구분형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굽어 있으면 구분형이야. 알겠죠? 굽어 있으면 구분형이에요. 그러니까 꼭 비공유전자쌍 2개가 있어야 구분형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굽어 있으면 다 구분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또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게 HCN도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죠. 이것도 쉬운 거. 이렇게 구조식이 표현될 거고요. 실제 분자 구조도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질소의 비공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의 개수는 몇 개예요? 4개가 되고 비공유는 몇 개예요? 1개가 되고 여기 플루오린 붙이면 이게 4개가 되겠지. 그쵸? 자, 그리고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당연히 극성 분자가 될 거고요. 평면이야, 입체야? 평면이고요. 요거는 직선형 구조라고 부르겠죠. 각도 표현해보면 그래서 입체수가 2가 돼서 요 사이의 각도가 180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자주 나오는 분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 얘네들 가지고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렇게 공유전자쌍 개수,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구조는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볼 거니까 뭘 물어볼지 몰라서 지금 다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더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중결합으로 다시 C2H4 구조식은 요렇게죠. 그치? 근데 분자 구조는 지금 입체수가 3이 되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처럼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하면 평면 삼각형이죠. 반대편에 또 평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공유전자쌍의 개수는 둘둘둘이니까 6개가 되죠. 둘둘둘. 그치?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의 개수는 지금 수소로 얘기했으니까 없는 거고요. 플루오린으로 얘기했다면 몇 개가 될 거야? 12개가 되겠지. 자, 그러면 극성이야, 무극성이에요?
무극성이고 평면이야 입체야? 평면 구조죠. 그리고 정사면체. 평면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비슷하게 C2F2까지 한번 가보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 분자 구조도 똑같이 이렇게. 각도 생각해보면 요 사이 각도 몇 도? 180도. 이 각도 얘기 안 했네. 여기 각도는 약 120이야. 그냥 120이라고 하면은 감점 당할 수 있어요. 내신이니까. 알겠어? 약 120이야.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결합 길이 차이 때문에 결합 반발력이 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 120도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긴 180도라고 해주시면 돼, 그냥. 자, 그럼 공유전자 쌍의 개수는 5개가 될 거고요. 비공유전자 쌍의 개수는 플로린 2마리가 있기 때문에 6개가 되겠지. 그리고 이 녀석은 무극성이겠죠. 당연히 평면 구조일 거고 직선형 구조이고요. 그죠? 이해돼?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결국에 지금 보니까 뭐 탄소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CXHY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녀석들. CXHY 이런 녀석들 탄화수소라고 부르죠. 얘네는 전부 무극성이지. 싹 다 무극성이야. CXHY 얘네들은 싹 다 무극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난이도를 좀만 더 올려봅시다. 네. C2H4에서 평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안 돼요. 이중결합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이중결합 형성이 안 돼요. 알겠어? 이중결합 형성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 더 해보자. 조금만 더 난이도 높여볼게. N2H4 구조식은 요렇게죠. 질소는 팔이 3개니까 수소를 2개씩 붙이면 질소끼리는 단일 결합하는 거야. 자, 그러면 분자 구조는 비공유가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이런 식이야. 이렇게 돼요. 각도 한번 생각해 볼까? 요 사이 각도 몇 도일까? 여기 삼각뿔이죠? 삼각뿔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비공유 하나 있으니까. 그럼 여기 각도 몇 도예요? 107도야. 이미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이죠. 삼각뿔 자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요 녀석은 일단은 공유전자 쌍의 개수는 공유부터 얘기해야지. 공유전자 쌍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비공유전자 쌍의 개수는 2개가 되죠. 질소가 2마리니까. 그리고 극성의 개수, 무극성의 방금 얘기했잖아. 이미 비대칭이죠. 한쪽부터. 여기도 비대칭이죠. 그러면 비대칭 만났으니까 결국에는 극성이 되는 거예요. N2H4는 극성 분자. 입체겠어, 평면이겠어? 삼각뿔이 2개 붙어 있는 거잖아. 당연히 입체야, 평면이야? 입체가 되는 거야. 좀 더 가보자. N2H2. 이거는 수소를 하나씩 붙이고 있을 거고요. 질소끼리는 이중결합해야만 하죠. 그치? 그러면 이 녀석도 표현해보면 질소인데 이거 똑같이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질소에 뭘 가지고 있어? 비공유가 있는 거니까 평면 삼각형을 베이스로 기준을 잡아줘야 돼.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역시나 비공유 때문에 이 사이의 각도를 120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120보다 넓어줘봐. 120보다 좁겠죠? 이미 비대칭이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미 비대칭이야. 그럼 공유전자 쌍개수 몇 개? 4개. 비공유는 몇 개? 또 2개. 극성이겠어, 무극성이겠어? 극성이죠. 그치? 입체겠어, 평면이겠어? 얘는 평면이죠. 왜? 기본 베이스가 평면 삼각형 2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이해돼요? 아시겠죠? 또
O2F2. 그러면 얘는 구조식은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쵸? 산소는 결합 2번 하는 녀석이니까. 근데 분자 구조는 똑같지는 않겠죠. 왜? 산소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비공유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산소 주변으로도 정사면체가 나와야 돼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비공유, 여기 비공유, 여기 비공유, 여기 비공유 이렇게 표현되겠지. 근데 비공유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각도는 109.5도가 아니라 몇 도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104.5도고 구분형이 두 개가 붙어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공유전자 쌍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가 되고요. 비공유전자 쌍의 개수는 10개가 되겠지. 6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극성일까 무극성일까? 이미 비대칭이잖아.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인 거야. 평면구조일까 입체구조일까? 이거 많이 틀려. 입체구조야. 입체구조.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여기에서 뭐 붙여볼까요? 요 결합이 요거고 어디 갔어? 요 결합이 요거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필시 화면에 이렇게 104.5도로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지. 이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여기도 지금 사실 정사면체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저 뒤쪽으로 또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얘는 저 뒤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거 입체야 평면이야. 당연히 입체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O2F2 혹은 H2O2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이해됐죠? H2O2도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봅시다. 응? 이거 무슨 형이냐고? 구분형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치? 응. 자,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봅시다. C6H6 이거 누구니? 이거 이름 뭐니? C6H6 얘 교과서에 나오는 녀석이야. 분자 구조만 얘기하지 않을 뿐 교과서에 나와요. 극성 무극성 할 때. 벤젠이라는 녀석이죠.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다 하면서 나올 거야. 벤젠이라는 녀석이야. 벤젠이라는 녀석은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약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화학에서 좀 중요한 녀석이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벤젠이라는 녀석은 탄소 6개, 수소 6개인데 구조식 이렇게 그려져.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그치? 영화나 아니면 책 표지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죠? 이렇게 생겨. 이게 벤젠이에요. 근데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는 거야. 그럼 결합수 한번 세볼까? 이 탄소는 지금 결합 몇 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2개, 1개니까 3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탄소마다 수소를 어떻게 해주고 있으면 돼요? 하나씩 붙여주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치? 근데 벤젠이 꼭 이렇게만 생긴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이 2개를 양쪽으로 번갈아 왔다 갔다 졸라 빠르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근데 졸라 빠르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잘 생각해봐. 이게 과연 이중결합일까요? 이게 왔다 갔다 계속 반복된대. 그러면 얘랑 얘가 결합이 똑같은 결합, 얘가 다른 결합일까 결국? 아니, 그냥 같은 결합이 돼버려. 알겠어? 그래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정도인 한 1.5중 결합이라고 우린 단어를 만들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야. 1.5중 결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일 결합과 이제 이중 결합의 한 중간 정도의 결합으로서 이 2개의 결합은 똑같은 결합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사실 벤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이 조금 더 좋은 표현 방법이야. 이게 벤젠이에요. 안에 동그라미 그래 그냥.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되니? 그래서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런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명구조라고 불러요. 공명구조.
전자들끼리 서로 공명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각도이기 때문에 각도 한번 얘기해 보자. 요 사이의 각도는 결국 그래서 몇 도가 되냐면 그냥 120도예요. 정육각형이거든 그냥. 그래서 120도 각도를 이루게 돼. 굉장히 안정합니다. 자, 그럼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C6H12 C6H12 사이클로헥세인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사이클로헥세인, 사이클로라서 얘도 고리화합물이야. 이렇게 그리는 게 사이클로헥세인. 근데 사이클로헥세인도 육각형으로 표현을 했지만 잘 봐봐. 탄소끼리 지금 2번 결합했죠. 그러니까 탄소 한 마리당 수소를 몇 개씩 붙이고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2개씩 붙이면 C6H12가 되겠지. 2배만큼. 이해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분자 구조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 말고도 뭐 얘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 정도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는 거야. 잘 봐봐. 꼭지점마다 탄소가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정사면체 보이니? 여기 정사면체야. 이해돼? 여기도 탄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정사면체 보이니? 보이죠? 여기도 정사면체인 거야, 다. 그럼 결국에 이게 다 정사면체로 연결된 고리들이거든.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각도를 120도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사이클로헥세인은 요 사이의 각도가 109.5예요. 이해돼? 근데 왜 육각형으로 그리냐? 이걸 위에서 내려다 봐봐. 육각형으로 보이겠죠? 이해돼요? 여기 탄소가 다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 사이의 각도 109.5도 뭐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109.5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형태를 한번 바꿔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각도를 알파, 여기 각도를 베타라고 얘기한다면 알파랑 베타 누가 커야 돼? 알파가 커야 돼요. 같다라고 하면 안 돼. 알겠어? 또 하나 여기를 L1, 여기를 L2라고 하자. 이 길이 말하는 거야. 결합 길이. 결합 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L1과 L2. 자, 얘 이중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알겠어? 1.5중 결합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1.5중 결합 단일 결합이니까 결합 길이가 더 짧은 거는 L1이 더 짧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여기를 또 L3라고 얘기한다면 L3랑 L1은 똑같은 거다가 되는 거야. 공명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공명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 NO2. NO2. 자, 질소는 팔이 3개고요. 산소는 팔이 2개인데 어떻게 NO2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NO2는 이렇게 생겼거든. 산소가 단일 결합을 해요. 그냥. 그러면 남는 건 어떻게 해요? 여기 팔이 하나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옥텟 규칙 만족이죠. 이해돼? 근데 이거 말고도 얘도 공명이에요. 이렇게 되기도 해. 그러니까 요 남는 요 전자 하나가 여기서 갑자기 이중결합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얘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이해돼? 이런 걸 우린 공명구조라고 불러. 전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분자 내부에서.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각도만 알면 되는 거니까 요 각도 몇 도니? 그냥 120도보다 좁은 각도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 NO2 분자 구조 그려라 뭐 야구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비공유 전자쌍을 꼭 찍어 주시는 게 공명 구조를 설명하기 좋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1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여기 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1로 가서 그래프 하나를 형성해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게 돼 버리지. 그치? 이중결합, 이중결합에 비공유까지 있으니까. 옥텟 규칙 만족 못해요. 그럼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중결합 하나가 여기로 가서 비공유처럼 가는 거죠. 이해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자, 이거 그럼 평면이니 입체니? 이것도 평면 구조죠. 자, 사이클로헥세인은 이거 평면이니 입체니? 입체죠. 우리 요거 그려봤죠? 입체 구조야. 109.5도가 되는 거니까. 자, 요 벤젠은 평면이야, 입체야? 벤젠은 평면이죠. 120도 각도니까.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벤젠에 대한 구조 설명을 했다면 사이클로헥세인이랑 같이 짝을 지어서 나올 거예요. 100점 방지용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벤젠까지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나오는 분자들, 거의 출제율이 90%가 좀 넘어가는 녀석들을 싹 다 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뒤쪽에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 갈게요. 쉬는 시간.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군인 월 200은 그냥 월 200이 아니야. 집 주지, 밥 주지. 돈 쓸 데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일반 사회인이라고 치면은 100만 원 그냥 해서 월 300 정도라고 생각해야지. 그냥 생활면에서 생각한다면 돈 쓸 데가 아예 없거든. 옷도 안 사도 돼. 그래서 직업군인들이 돈을 진짜 잘 모아요. 돈 잘 모을 수 있어. 그래서 근데 직업군인들은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나중에 돈 좀 모아가지고 전역을 하면은 사기당하는 케이스도 많아. 돈은 있는데 사회생활 모르니까. 어디 잘못 투자했다가 사기당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월 200이면은 입대할까? 뻥이야. 아니지. 야,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자. 문제. 재밌는 것들로만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152페이지에 9번 한번 볼까요? 152페이지에 9번 문제. 자, CF4가 있고요. CO2가 있고요. COF2가 있네요. 자, 근데 각각 가나다가 누군지 좀 찾아봐라 라는 얘기야. 그럼 공유전자 쌍수, 비공유전자 쌍수를 세보래요. 공유전자 쌍수부터 세볼까? 공유전자 쌍수 4개죠. CO2는 몇 개야? 4개죠. COF2도 몇 개야? 4개죠. 중심 원자가 다 탄소기 때문에, 그치? 결합을 4번씩 할 거니까 다 4개씩이죠. 자, 그리고 비공유전자 쌍의 개수는, 자, 얘는 12개가 되겠죠. 플로린이 4마리니까. 얘는 산소에 2개씩 있는 거니까 4개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은 산소에 2개, 플로린에 6개니까 8개가 되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공유전자 쌍의 개수가 A개라고 했으니까 A는 4가 될 거고요. 나에서 비공유전자 쌍의 개수가 3A라고 했기 때문에 12의 개수가 되겠죠. 12개. 그러면 결국에 요게 나가 되겠네. 이게 3A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는 공유전자 쌍 개수랑 비공유전자 쌍의 개수가 똑같은 거니까 A가 똑같은 건 CO2네요.
얘가 가고 자동으로 얘가 다가 될 거고요. 그럼 다의 비공유 전자쌍은 8개니까 B가 8이 되겠지? 그러면 A분의 B는 2가 된다. 4분의 8이니까 맞는 말이고 나의 분자 모형은 직선형이다. 자, CF4는 무슨 형이야? 정사면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가와 다는 모두 극성분자다. 가와 다는 극성분자, 가는 무극성이죠. 다는 극성이겠지. 비대칭 구조 나올 거니까. 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죠. 그치? 그래서 비대칭이라서 극성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번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10번 밑에 있는 거. 10번을 볼게요. NH3가 수소이온이랑 반응하니까 NH4 플러스가 됐어. 자, 가는 NH3래. NH3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비공유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비공유 때문에 이 사이의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07도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NH4 플러스는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이건 비공유 전자쌍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공유가 아니라 공유 전자쌍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결국 반발력이 줄어들었을 거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각도는 이제 109.5도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NH3에서는 107도지만 공유 결합이 되어서 NH4 플러스가 되면 각도는 109.5도로 늘어나는 거다. 알겠어? 자, 그러면 가는 극성분자다. 맞는 말이고요. 자, 나의 모양은 정사면체형이다. 맞죠? 이 이온은 정사면체형이에요. 결합각은 나가 가보다 클 거래요. 그치? 109.5, 107도니까 더 큰 게 맞죠.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으로 변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각도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점짜리로 가봅시다. 자, 3점짜리에 5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155페이지에 5번. 자, 표는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며 X와 Y는 이주기 원소이고 X와 Y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가, 나 H와 X로 이루어져 있고 H, X, Y로 이루어져 있다. 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4개래.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0개, 9개래. 자, 그러면 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4개니까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중심 원자가 탄소인가? 라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중심 원자 탄소인가? 그럼 탄소 넣어보자. 이렇게. 그럼 얘가 CH4인가? 하면은 뭐 문제 자료에서는 맞는 말이죠. 비공유 전자쌍 0개 나오니까. 근데 얘도 그러면 탄소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비공유가 9개래. 이 9인 걸로 보아서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잖아. 그럼 1, 2, 3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9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니? 3 곱하기 3 아니야? 그럼 플로우린이 3마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생긴 거겠죠. 플로우린이 3개가 붙어 있고 여기에 수소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게 될 수 있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요렇게 연상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치? 다 자료에 맞아요. 그럼 Y가 누가 되는 거야? 플로우린이 되겠네. 자, 전기 음성도는 Y가 그냥 크니까 기억 맞는 말이고요. Y가 제일 크죠. 플로우린이니까. 니은 가는 분자의 쌍쌍 모멘트가 0이 될 거래요. 쌍쌍 모멘트 0 맞는 말이고요. X, Y4는 CF4를 말하는 거니까 공유 전자쌍의 수는 4개가 될 거고요.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3, 4, 10이라서 12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0이라고 하면 3이 맞는 말이네. 이해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8번 문제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NH3를 기준으로서 지금 공유 전자쌍이랑 비공유 전자쌍의 차이, 전기 음성도에 대한 자료들을 줬는데 가나다라가 누군지 맞춰봐라. 네, 일단 CH4, NH4 플러스 H2O, FCN 이렇게인데 그래프를 하나 표현을 해놓자. 여기에 NH3가 있다. 그리고 0 빼기 B 그리고 요거는 전기 음성도 차이
이렇게 나왔네. 자, 상대값으로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H3부터 한번 써놓을까? NH3부터. 이런, 씨. 자, NH3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몇이에요? 3.0, 2.1이니까 0.9 차이죠. 자, 그리고 또한 공유전자쌍은 몇 개야? 3개고,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예요? 1개죠. 그러면 이 차이는 몇이 될 거예요? 2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는 공유전자쌍이 4개고요. 비공유전자쌍이 0개야. 얘는 공유전자쌍이 4개고요. 비공유전자쌍은 0개죠. NH4 플러스라는 거니까. 이제 비공유가 공유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얘는 공유전자쌍이 2개고요.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야? 지금 보면은 2개가 되고요. 얘는 공유전자쌍이 4개고요.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니? 지금 보니까 4개죠. 3 더하기 1이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공유전자쌍이랑 비공유전자쌍 개수가 차이가 같은 게 가와 나, 다와 라예요. 그치? 자, 근데 라는 전기음성도가 차이가 심한 녀석이잖아. 제일 큰 녀석이잖아. 전기음성 차이가 제일 커야 돼. 그치? 근데 누구의 전기음성도 차이래, 지금? 중심 원자와 전기음성도 차이를 나타낸 거다. 그치. 다수소랑 결합했는데 얘만 FCN이네. 잠깐만. 아, 그래? 아, 그러네. 왜 차이라고 했지? 중심원자 전기음성도. 자, 그럼 답 나왔네. 중심원자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건 누구예요? 산소죠, 산소. 그치? 그러면은 요 녀석 라가 누가 될 거예요? H2O가 되겠죠. 그러면 H2O랑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의 차이가 똑같은 녀석은 FCN이네. 그쵸? 자, 그리고 가와 나중에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 중심원자의 전기음성도 얘랑 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중심원자의 전기음성도가 더 큰 거는 NH4 플러스가 될 거니까 NH4 플러스가 나가 되고요. CH4가 요 녀석이 되겠는데 가랑 다가 똑같은 값이 있지요. 가랑 다가 뭐가 똑같아야 돼? 지금 보니까 중심원자의 전기음성도가 똑같아야 돼. 중심원자가 탄소로 똑같은 거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차이가 아니었네. 문제 잘못 읽었어. 너넨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기억. 나는 NH4 플러스다. 맞는 말이 되고요. 자, 결합각은 가가 라보다 클 거래요. 가의 결합각은 109.5도, 라의 결합각은 104.5도. 그러면은 가가 더 큰 게 맞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다가 더 클 거래요. 다는 극성이고요. 가는 무극성이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뒤쪽에서 자 12번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12번. 자, 극성분자, 무극성분자 성질을 정리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지금 빠르게 좀 해보면 될 수 있겠죠. 극성분자, 무극성분자의 성질에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끼리끼리야. 극성엔 극성해 놓고요. 무극성은 무극성해 놓는다. 간단한 원리죠.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적 성질. 전기적 성질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대전체에 끌려오는 거. 그림 본 적 있죠? 대전체에 끌려오는 거. 그건 누구예요? 극성분자가 끌려온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의 분자량이 비슷할 경우에 끓는 점은 뭐가 더 높아야 돼? 극성분자, 무극성분자에서 분자량이 비슷할 경우 끓는 점은 극성분자가 더 높아야 되는 거야. 이유는 이건 좀 설명을 해보자. 이건 중요하니까. NH3가 있고요. CH4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NH3는 극성이고요. CH4는 무극성인데 NH3는 분자량이 17이고요. CH4는 분자량이 16이에요. 그럼 얘네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액체 상태로 존재할 때 분자 간의 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액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분자 간의 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겨주니까 인력이 작용해서 액체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NH3의 경우에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부분적 전하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면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전하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이해돼요? 그러면 그냥 전하가 없는 녀석들끼리 잡아당기는 거랑 전하가 있는 녀석들끼리 잡아당기는 거랑 잡아당기는 인력이 전하가 있을 때 당기는 게 훨씬 더 강하게 잡아당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를 떨어뜨려서 기체로 만드는 게 끓인다라는 이야기죠. 여기다 열을 가해서. 내가 여기다 열을 가했을 때 요 연력을 끊을 정도로 열을 주면 그때 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 인력을 끊을 정도로 열을 주면은 이게 끓는다라는 현상인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걸 끊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극성 분자가 더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은 극성 분자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더 높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분자량이 비슷할 때예요. 왜 그러냐면 분자량이라는 것 자체가 분자 간의 인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거든. 알겠어?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분자량, 극성 유무, 표면적 이렇게 세 가지거든.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C6H6 벤젠이죠.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벤젠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근데 CH4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해. 그 말은 끓는 점이 뭐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더 높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봐봐. NH3도 상온에서 기체죠. 그치? 근데 얘는 상온에서 액체네. 끓는 점은 NH3랑 C6H6 얘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벤젠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얘는 무극성이잖아. 근데 심지어 얘는 극성이잖아. 무극성이 끓는 점이 더 높은데요?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해? 분자량이 더 큰 경우 가능할 수 있어. 이해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끓는 점 비교할 때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서만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질 몇 가지라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얘기했었죠. 첫 번째, 끼리끼리. 그리고 두 번째, 정기적 성질은 극성이 갖는다는 것. 그리고 분자량이 비슷할 때 끓는 점은 극성 분자가 더 높다라는 것. 왜? 분자량이라는 것 자체가 끓는 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2번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A, B, C, D 시험관이 있는데 각각 CuSO4를 X에 녹이고요. I2를 X에 녹여봤고 똑같이 CuSO4를 어디야? C에 녹이고 C? Y에 녹이고 그리고 I2를 또 Y에 녹였대. 실험 결과를 보니까 여기는 잘 녹았대요. A는 극성이라는 얘기죠. 극성은 극성에 잘 녹는다. CuSO4 이온 결합이지만 이온 결합의 끝판왕이 극성인 거죠. 치우치다 못해 전자를 완전히 뺏어가게 되는 거니까 극성이 극성에 잘 녹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거의 녹지 않았대요. 무극성이니까 무극성? 아니, 얘가 무극성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극성 맞는 거구나. 자, 그리고 C는 또 거의 녹지 않았대. 극성은 Y에 녹지 않았대. 그럼 Y는 무극성이지. 확인해보면 무극성이 무극성에 잘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Y 무극성. 확인된 거죠. 자, 그러면은 기억. X는 분자의 쌍쌍 모멘트가 0이다 라고 하고 있어. 틀린 말이죠. 0이 아니죠. 자, 니은 NaCl 고체는 극성이죠. 일단 극성은 X보다 Y에 잘 녹는데. 틀렸죠. X에 잘 녹아야죠. 극성은 극성에. 자, 디귿 시험관에 같은 부피에 X와 Y를 넣어놓고 흔들면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룰 거래요. 각각 극성과 무극성이기 때문에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는 거지. 이해돼?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숙제는 다 풀어오기 답지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업 언제라고? 금요일 몇 시? 12시, 금요일 12시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따로 내가 만든 교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문제풀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풀이가 더 중요해. 알겠지? 시험 준비는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늦지 말고 오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